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전압 변동률하고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단상 변압기 하나 예제를 들어가지고 전압 변동률과 퍼센트 임피던스를 직접 계산해 보고 역률을 직접 한번 바꿔보면서 어떤 값으로 바뀌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런 이제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250kVA 이건 단상 변압기예요. 자, 요런 그 레이쇼를 가지고 있는 이제 변압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 역률이 지상으로 0.84인 경우에 전압 변동률과 퍼센트 임피던스를 직접 계산해 가지고 그 값을 한번 비교를 해 볼까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V2N으로 할게요. V2N 전격 전압이요, 480V입니다. 그 다음에 전격 용량이요, 자, 250kVA죠, kVA. 제가 미리 여기다가 kVA 10의 3승이라고 이미 붙여놨기 때문에 250 곱하기 10의 3승, 자, 기본 단위로 항상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R은요, 저항은, 이게 등가 저항이죠. 0.009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요, 등가 저항이, 등가 리액턴스죠. 0.0433. 그 다음에 I까지 붙여줘야 되겠죠. 이게 허수부로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역률도 미리 한번 여기서 계산해 보죠. 역률은 파워 팩터에서 여기는 0.83입니다. 지상입니다. 지상이니까 그걸 부호를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세타를 갖다 미리 여기서 계산해 놓으면 세타는 아크 코사인 여기다가 파워 팩터를 해주면 되겠죠. 세타까지도 구했죠. 0.574, 이건 라디안입니다. 이게 디그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해 보죠. 전류. 자, 전격 전류부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죠. 전격 전류부터 계산하면, 자, I2N을 갖다 계산한다면 당장이니까 단순하게 이제 요 용량이 다 사용되는 전류죠. 그래서 480V로 바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P 나누기 V2N을 하면 되죠. 520A가 전격 전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전류는 부하의 역률에 따라서 이제 유효분과 무효분 전류가 다르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I2N을 갖다가 역률을 갖다 고려해서 이제 정확하게 쓰면 이렇다는 얘기죠. 2N은 다시 쓰는 거죠. 여기는 이제 크기값만 가지고 있죠. 크기값에다가 이게 이제 피상 성분이죠. 이게 코사인 성분이 유효분이 되죠. 코사인 세타. 자, 이때 세타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항상 이게 지상이니까 이거 전압보다 이만큼이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로 들어가야 돼요. 예, 여러분들 연산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효분이죠. 무효분 전류는 이거의 사인 성분이죠. 사인 성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기는 무효분이니까 1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시다가 i가 에러가 나면 여기다 1 앞에다 써주시면 돼요. 숫자를 칠 때는 여기처럼 숫자에다 바로 쓸 때는 그냥 i 쓰면 되는데 문자 뒤에 칠 때는 이게 i만 쓰면 에러가 좀 나거든요. 그럼 여기다 앞에다 1자만 붙여주면 돼요. 요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무부하시 전압을 갖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V2 제로에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V2 제로를 갖다 구한 거죠. 우리가 페이저들을 갖다가 그랬을 때 사용했던 전압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하고 같이 나온 거죠.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나왔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갖다 계산할 때 여기 V2 제로에 해당되는 것은 크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크기. 자, 크기로만 한번 해볼게요. V2 제로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V2N이죠. 480V죠. 기준이 이제 2차 전격 전압 기준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곱하기 100까지 해버릴까요? 는 그러면은 3.44%가 여기서 뭐에 해당되냐면 전압 변동률에 해당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값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Z라고 하게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는 내부 임피던스의 크기에, 내부 임피던스의 그 크기에 전격 전류가 흘러갔을 때 이거는 이제 부하의 역률하고는 전혀 무관한 값으로 일정한 값은 항상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 크기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고 R 플러스 X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임피던스 크기가 되죠. 뭐 똑같은 계산으로 루트 씌워놓고 R의 자승 플러스 X의 자승 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서 계산 자체는. 그 다음에 이게 분모는 기준이 이제 똑같죠. 전압 변동률이나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전격 전압이나 거 똑같고요. 그 다음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여기도 지금 이 전류가 지금 이렇게 이런 형태로 크기가 아니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크기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여기도 크기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지금 다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온 거죠. 520A가 이게 온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루트의 R의 자성, 그 다음에 X의 자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분명히 여기에 계산값하고 여기에 계산값하고는 차이가 나죠. 여기서 보시면 전압 변동률하고 이거는 반드시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부하 역률에 따라서 늘 바뀌는 값이고 이거는 부하 역률하고는 전혀 무관한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값을 한번 좀 바꿔볼 거예요. 요 값의 수치를 어디를 바꿔보냐면 이 역률을 바꿔볼 거예요. 역률을 바꿔보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페이저도로 봤듯이 역률이 바뀌면, 자, 역률이 안 좋으면 전압 변동률이 더 커질 거라 해서 분자분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페이저도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0.84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역률이 좀 안 좋은 케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0.5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0.5로 낮췄더니 아까 3.4% 정도 됐었는데 4.5% 정도 됐죠. 이렇게 보세요. 역률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수치가 뭐에 가까워집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값하고 좀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역률이 안 좋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역률이 그냥 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위상으로 따지면 90도만큼 이제 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류가. 여기로 보면 이제 전류로 따지면은 이제 무효분만 거의 들어가는 520A가 전부 다 무효분으로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고, 그럼 이제 페이저도를 그려보면 이제 거의 이제 길이로 보면 거의, 그죠? 거의 이제 요 길이랑 요 분자 길이랑 요 길이랑 거의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해봤더니 거의 가까워지긴 해. 그렇지만 어디엔 도달하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여기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전압 변동률하고는 퍼센트 임피던스하고는 정의 자체가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부하에 따라서 전압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하 운영 방향이 다른 거죠. 디테일한 거죠. 얘는 디테일한 거고, 얘는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11%라 그러면은 실제로 부하를 다 쓴다고 해서 11%가 걸리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거는 부하의 역률에 따라 가지고 역률이 더 좋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값이 실제로는 걸린다는 이야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실제 우리가 전압 강화로 반영될 때는 그 역률이 포함돼서 우리가 사실은 디테일하게는 고려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러프하게 우리가 전압 강화를 갖다 고려할 때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생각을 해요. 그죠? 러프하게 고려할 때. 근데 디테일하게 고려할 때는 부하의 그 역률까지 고려해서 전압 강화를 갖다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좀 디테일한 값이 그 전압 변동률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하의 상황에 맞게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전압 변동률 식 중에서 이것에 이제 계략식이 있었어요. 계략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전압기 시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있어요.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런 식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역률을 엮어서 쓴 거죠. 실질적으로 PQ.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화가 되죠. 저항 강화가 되고 이거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죠. 자,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전압 변동률은 부하의 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부하의 역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간식 정도까지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식은, 이것보다 좀 정확한 식은 여기에 뒤에 이제 항이 붙죠. 어떻게 붙냐면 200분의 1 이렇게 붙죠. 그 다음에 Q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P의 사인 세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 이렇게 붙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식 자체가 그렇게 여기까지 해도 그렇게 어려운 식이 아니니까 기억을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고 여기를 갖다 굳이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여기는 어디 항 정도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원래 정확한 우리 여기 분자 부분이죠. 여기 분자 부분은 지금 여기 길이죠. 여기가 지금 크기니까 반경으로 그대로 내려와야 여기가 지금 원의 지금 일부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경이 여기랑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이제 분자인데, 정확한 값을 계산할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간이식은 이렇게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를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뒤에 항을 갖다가 이제 보통 잘 안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이제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는 쓰지 않는 게 좋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부분 어디냐면 여기 부분만,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럴 때 어디 말하냐면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요 길이까지예요. 분자가 여기 길이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큼이 에러로 들어온 거죠, 사실은. 여기가 포함되면 여기 부분에 에러가 이제 메꿔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D항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우리가 익힐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굳이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증명할 줄 알아도 된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가끔은 우리 기술사 시험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나왔냐라는 걸 갖다가 뭐 증명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래. 이제 그것은 뭐냐면 요 길이를 갖다 구하는, 우리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먼저 이제 P도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퍼센트 저항 강화죠. 퍼센트 저항 강화는 이제 전류의 크기죠. 전류의 크기. 자, 곱하기, 여기는 이제 저항이 들어가면 되겠죠. 저항. 그 다음에 나누기, 분모는 V2N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Q는요. 자, Q는 좀 복사를 해서 써볼게요. 자, Q는 여기가 이제 R 대신에 X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X는 이제 J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크기만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크기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간이식을 한번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자, 플러스. 자, 우리가 지금 G상을 계산하고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자, 나왔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비해서 약간 에러가 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약간의 오차를 갖는다. 그 정도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뒤에 한까지 포함된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사실 이거랑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중간에 가다 보면 약간, 근사화 시키는 과정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정확한 값은 아닌데, 정확한 값하고 오차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이 정도면 뭐 거의 오차가 없다고 보셔도 되잖아요. 3.44 여기까지 끊어내면 뭐 거의 3.44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은 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PQ 값과 역률이 주어졌을 때 전압 변동률을 갖다 계산하는 이 방법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무 중에서 사용할 때는 요 식을 쓰시라는 얘기죠. 실무 중에 사용할 때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값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조금 더 정확한 값을 갖다가 계산해 쓰면 좋겠죠. 이 식이 뭐 어려워가지고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단순히 쳐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무 중에서는 요걸 갖다가 잘 기억해 뒀다가 실무 중에 변압기 테스트하거나 전압 변동률을 실제 구할 때는 시험 성적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값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좀 더 정확한 값으로 계산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항은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제가 여러분들 유도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제가 강조해 드릴게요. 유도하지 마세요. 유도하면 괜히 몸과 마음만 상하고 했는데 유도하는 걸 좋은데 거기 시간 들여서 한 만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게 기억이 나거나 그러면 좋은데 뭐 그저 기억날 이유도 없고 공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전압 변동률하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가 다르냐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 변압기의 고유값이라고 보면 되죠. 부하랑 전혀 관계없죠. 그 대신 뭐냐면 전압 변동률이 나타날 수 있는, 전압이 변할 수 있는, 즉 전격까지 운영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자기 자신, 즉 변압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압강의 최대치인 거죠, 사실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최대치인 거고, 그 다음에 실제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전압강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건 부하 역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근데 그 값은 어느 값보다는 무조건 작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 값보다는 작게 나타나는 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전압 변동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